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인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하모니 관심주와 후보군 종목군으로만 갖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 하모니 관심주죠. 그리고 요 뒷부분에 있는 것이 우리 하모니 관심주 교체 후보 종목군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먼저 하모니 관심주 봐야겠죠. 가장 강한 종목은 바로 우리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반드시 우리 포트의 구성을 꼭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파생되는 것이 반도체 장비주죠. 유진테크, 원익 IPS. 원익 IPS는 길게 보면은 원익 IPS만큼 장비 중에서 좋은 회사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수급이 좀 꼬였는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약하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은 유진테크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비메모리 분야죠.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지난주 중반서부터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네페스, SF 반도체, 테스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이오 테크닉스. 자, 마음 같아서는 AD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나오면서 11,000원짜리가 지금 2만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죠? 자, 이 100% 쉬지도 않고 올라온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페스라든지, 근데 네페스는 우리가 지난 10월 달이라 했죠? 한번 관심을 갖자 해서 결국은 실패를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딜레마가 있어요. 한번 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소재주죠? 우리 소재주 ENF 테크놀로지 있죠? 그리고 SNS텍 있다가 SNS텍 너무 단기에 좀 급등해서 빼버렸고, 그리고 솔브레인 있는데,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로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반도체 장비나 비메모리나 소재주,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내 종목에 포트를 포함을 시켜 달라. 단순히 비중을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맞죠? 오늘처럼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이 관련주들은 그나마 선방을 했다. 그러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군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장비가 됐던 비메모리가 됐던 소재가 됐던 이 중에 한 종목 우리 하모니 포트에도 상당히 많죠. 여기에 OLED도 포함될 수 있어요. 덕산네오룩스나 힘쓰나. 근데 덕산네오룩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2만원 초반대 말씀드려서 목표가 3만원 했는데 지금 한 26,000원 내외에 있으니까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부담되고 갖고 있는 분들만 좀 더 홀딩을 해도 되지 않나. 심스도 장비주죠. OLED. 그런 관점. 뒷부분에서 OLED 장비 수주권에서 나왔는데 한번 진단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반도체 장비나 비메모리 소재 중에 한 종목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런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스마트폰이 있죠. 2월 중순경에 갤럭시 폴드 2가 될지 새로운 이름으로 나올지 아무튼 접는 폰, 이번엔 조개 껍데기처럼 클램 세트였고요. 위아래로 접는 폰 나온다 그랬죠. 3월 달에는 갤럭시 20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새로 장착되는 종목 분명히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와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잠깐 종목들 언급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련주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BH 있죠. 한 종목 정도 더 넣는다 그랬어요. 액트로가 포함이 될지 아니면 요번에 강화유리죠. 초방막 강화유리 거기에 관련된 캠트로닉스를 넣을지 한번 선택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2차전지. 우리가 금요일날 2차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장중에 하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다 했는데 오늘 한 보합권 정도로 마감됐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포트의 한 종목. 그러면 지금 반도체 장비가 됐던 비메모리가 됐던 소재가 됐던 한 종목 선택.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지금 우리에는 BH, 하이비전 있고, 여기에 액트로나 캠트로닉스 하나 더 포함시키는데, 그 중에 한 종목. 그러면 세 종목이죠. 예, 삼성전자까지 우선주하면 이제 네 종목 되는 거, 2차 전지까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보자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이오주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그렇게, 우리가 부각은 시키지 않죠. 근데 언급했던 종목, 한올 바이오파마, NK맥스. NK맥스 바닥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모니 관심주에 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그리고 우리 또 있는 셀트리온, 그렇죠? 요 정도 수준인데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아마 다음 주에 이 안구 건조증 3상에 대한 탑라인이 발표됐죠. 이건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른 사람들만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5G죠. 우리 5G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 있어요. RFHIC, RF텍. 어제 오늘 이틀 동안 RFHIC 조금 속삭이는 모습이고, RF텍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은 서진 시스템.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삼성에 납품을 하는 업체다. 또 하나, 작년에 KMW고 오이솔루션은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 올 1분기 지나서 2분기가 됐을 때 과연 오이솔루션 KMW가 작년에 실적이 증가한 비율만큼 또 그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 그렇죠? 거기는 의문이 남겠죠. 근데 이 세 종목들 작년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졌고 올해 2배 이상 좋아질 종목이다. 실적이. 그러면 실적 좋아지고 작년에 크게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그리고 해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세 종목 중에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핀테크에서 카카오 말씀드렸죠. 요 중에 아니면 또 이제 기타 관심주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아니면 CJ라든지 그렇죠? 코엔텍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종목 중에서 기타 종목 하나. 근데 우리는 오늘 카카오를 언급을 계속적으로 해드렸죠. 그럼 요렇게 해서 한 5종목 내로 압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종목군 안에서는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선정을 하면 된다. 나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높이 많이 뜬 종목도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되죠. 나는 그럴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종목 위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것은 이제 편입 예상 종목이죠. 카카오. 오늘 이게 오전에 제가 지금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는 분들한테 오늘 9시 반쯤에 보내드렸나요?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나간 종목들 유진테크.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만 단기 관점이라 했어요. 긴 흐름으로 장비주를 본다면 원익 IPS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맞죠? 이 갤럭시 폴드판의 초방막 강화 유리의 공급을 전망이 되는데 이 캠트로닉스가 삼성전력에 적용되는 얇은 유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식각 재료죠. 그래서 캠트로닉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오전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중기 관점으로는 카카오 말씀드렸죠. 톡비즈 유로 콘텐츠 IP 비즈니스 사업 강세로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비메모리에 이 AD 테크놀로지와 네페스 관심주에 넣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카카오 저는 크게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군이다. 그래서 기타 종목에 지금 한다면은 카카오 하나. 지금 콘텐츠도 아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그렇죠? 우리가 한번 차트 모양을 쭉 봐드렸지만은 아직 시장에서 이슈화가 안 됐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슈화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재료 갖고 시장에 이슈화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일단은 뭐뭐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주, 그렇죠? 그리고 단기 종목 하나 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은 이때 아직 본격적인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액트로, 그렇죠? 요번에 이 갤럭시 폴드 20이죠? 거기에 이 줌 기능이 추가가 돼요. 카메라에 5배 줌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 액트로가 그 부품을 출시를 거기서 장착하는 부품을 제공을 하죠. 그렇죠? 캠트로닉스, 한국사이버걸제 네 번째,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한번 AD 테크놀로지 한번 시장에서 지금 비메모리 분야가 새롭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지만요. 자, AD 테크놀로지죠.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11,500원 정도 수준,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그쵸? 11,800원이네요. 저가가 11,500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서부터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로만 하십시오. 한 23,000원 가면은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웬만한 종목들 100% 올라가면 거의 다 조정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가서 뭐 3만원이고 5만원이고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3% 뛰기고 5% 뛰기고, 그렇죠? 오늘 오전에 뭐 했으면 됐지만은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22,000원이 갔던 23,000원이 갔던 한번 조정을 받을 거예요. 100% 이상 올라가면은. 조정을 받아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조정을 받으면 저는 마음 같아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한 18,000원 정도 수준. 모르겠습니다. 어디 선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안정된 투자자분들은 17,000원 밑에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한 18,000원. 그렇죠? 그때까지 철저하게 단기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차 전지 볼게요. 아까 다른 부분들은 오전 방송을 통해서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에 해드렸으니까요. 이 반도체, 비메모리, 소재, 스마트폰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먼저 삼성 SDI 그렇죠? 자, 오늘 1,000원 상승했어요. 종합지수 거래소가 한 21포인트, 코스닥이 14포인트. 그러니까 거래소는 1% 하락했고 코스닥은 2%. 그럼 웬만한 종목들 한 2, 3%씩은 다 하락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삼성 SDI, 그렇죠? 근데 요 삼성 SDI 한번 빼고 카카오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요 자리에. 그래서 요 종목 계속적으로 보면서 좀 올라오면은 일단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마이너스 50원이죠.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수급도 안정되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죠. 일단은 지난 120일선은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해서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이평들이 지금 슬슬 모이고 있죠. 제일 밑에가 얼마입니까? 이평 중에서 47,000원이네요. 그렇죠? 61선이 제일 밑에 있네요. 47,000원. 그리고 중간치가 보면 한 48,000원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47,000원 내려오면은 그때나 사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끌고 가면은 수익을 내준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보합으로 마감됐죠.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져서 더 빠질 건 없어.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더 밀릴 건 없다. 조금 아쉬웠다면요. 요번에 바로 이 121선 만큼 받았죠. 차라리 그걸 돌파해주고 요거를 지지 삼아서 떴으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조금 아쉽지만은 어차피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나 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우리가 일진 머트리얼즈 단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한 50% 단기 떠서 50% 매도 사인 보냈었죠. 우리가 요 모습 보고 단기 관점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자, 이것도 이틀 뜨고 이틀 조정 받으니까 오늘 플러스 100원 강보합. 그렇죠? 물론 2차 전지들 거의 다 보합권으로 마감되는 상당히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줬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 저는 제일 여기서 나중에 길게 보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린 47,000원 그렇죠? 요 선에 오면은 우리가 한번 없는 분들은 내 포트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 많이 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도 내 포트에 비중이 크게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고 준비하는 종목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아까 우리가 이 캠트로닉스하고 뭐 액트로 이런 거 말씀드렸죠. 자, 요거 장 마감 후에 제가 이제 봤던 기사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국내 중소형 카메라 모듈 업체의 지난해 3분기 합산 실적은 매출액 1조 8천억 해서 전분기 대비 2%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하면 56% 크게 개선했다 그랬죠. 영업이익도 1240억으로서요.
분기 대비하면 8%, 전년 대비하면 101%. 근데 삼성전자가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2019년 작년이죠. 8억 8천만 개에서 올해는 11억 1천만 개. 그리고 내년에는 13억 4천만 개로 증가해. 카메라 모듈 쪽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진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 나온 스마트폰들이 카메라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만 카메라 개수 증가는 향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면서 업계에서는 우리 TOF,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게 하이비전이 그거죠. 그리고 옵트론텍, 나무가도 보자랬는데 최근 옵트론텍, 나무가가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뜨지 못하고 하락했다. 재료는 살아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엉킨 물량이 풀리면은 다시 그런 급등한다.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관심력 넘고 보자. 일단 먼저는 하이비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심주들 계속 봐야 되고 또 하나 있죠. 스마트폰용 강압줌. 아까 액트로라 했어요. 폴디 디즈음 그래요. 그것이 액트로에 그래서 우리 액트로 지금 추가로 넣을까 말까, 캠트로 닉스를 넣을까 말까, 그쵸? 관심들 갖자라는. 근데 아무튼 카메라 쪽이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OLED 관련주예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10월 10날 13조 투자한다 그랬죠? 2025년까지. 근데 그것이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됐다래요. 12월 30일 그리고 2일 거쳤어요. 그렇죠? 거기 수주한 거 보면 원익 IPS가 676억, FN S테크 694억, HB 테크놀로지가 595억 등 총 13개 회사가 수주를 했다죠. 다른 애들은 주가도 많이 떴어요. SNF 주가, 노체시스, 참 엔지니어링 등 다 주가 상승했는데 원익 IPS만 탈려. 그래서 제가 이 결국은 원익 IPS가 장비 중에서 이거는 반도체도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치고 간다. 그럼 물량이 좀 엉켰다. 물량 푸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다. 그럼 어느 걸 택하냐. 그래서 유진테크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여기 또 삼성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쪽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들은 올해 중국발 OLED 투자의 수혜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차이나스타가 6세대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추가 투자를 예상대로 시작했고, 테마는 OLED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보완 투자를 진행하는 등 중국 OLED 업체들의 양산 능력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의 수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원익 IPS, SFA, ICD, 한솔케미칼, 덕산네오력소, 두산솔루션을 이 회사는 관심으로 갖자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하모니 관심주에 덕산네오력소 있죠? 원익 IPS. 그러니까 원익 IPS는 길게 보면은 맞아요. 그렇죠? 단기죠. 그리고 덕산네오력소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드렸던 가격대에서 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거 갖고 있는 분들만 좀 더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덕산으로 사고 싶은 데는 철저하게 단기 위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LED 관련주. 아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덕산네오록스, 주거래처 삼성 디스플레이. 그죠? 요 하나 정도. 힘스. 힘스 한번 볼까요? 우리 힘스가 장비죠. 그래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탄력을 조금, 그쵸? 근데 이 종목 계속적인 박스권이에요. 그쵸? 주가 큰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 한지 한번 보고, 아니면은 바닥 부분에서 깨지면 제외를 하던지, 그쵸?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니까요. 새로운 정보로 편입을 하던지, 아무튼 힘스 한번 우리가 교체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아까 말한 장비 중에 힘스는 별로 탐탁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자, 오늘 2차 전지가 선방한 게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차 전지 실적 부지, LG화학, 삼성 SDI, ES 관련 수출항 대손 충당금 반영해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2019년 4분기 실적에서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낼 걸로 예상된다. 4분기 실적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죠. 지난해 1분기
1,500억 가까이 적자 받고 2분기도 한 1,280억, 3분기에는 한 흑자 났다가 다시 적자로. 그렇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작년이에요. 869억 적자, 2분기 671억 적자, 3분기 427 적자, 4분기에도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부진하다는 얘기죠. 삼성 SDI 지난해 1분기에 325억, 2분기 625억, 3분기 655억 흑자를 낸 데 이어 4분기 특수소화 시스템 투입해서 대손 충격이 반영되면서 이익이 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들 다들 나쁘다는 평가죠. 근데 뭐 항상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면서 나온 리포트들 다들 보면은 현재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내년엔 좋겠다. 그 얘기 또 나와요. 올해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3,000유로, 그러니까 3,200만 원대의 대중형 전기차가 본격 출시된다.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런 거가 이제 벌금을 때리기 때문에 이 유럽발 전기차 시장은 확대된다. 독일도 보조금 50% 준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된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악재성 2차 전지가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크게 하락해야 되는데 선방했다. 빠져야 될 자리에 쌈패다. 특히 오늘같이 시장도 나쁜데, 그렇죠? 그러면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빠르게 움직일지 아니면 좀 더디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2차 전지 조금 안정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포트에 하나 정도는 넣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5G죠? 예, 5G. 우리가 세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그 이유가 이거 한번 과거에 동영상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1분기 실적 전망이 KMW가 381억 전망해요. 올 1분기. 작년에 248억이라서 53% 증가했는데, 근데 작년 2분기에 555억이에요. 그렇죠? 과연 2분기에 이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가 뿐이 아니라, 이만큼도 아니라 재작년에 실적이 나빴다가 뭐 적자 났다가 흑자 날 정도로 확 좋아져서 주가가 크게 뜬 건데, 그러면 그만큼 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라 했었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97억. 작년 1분기에 97억인데 올해 1분기 한 40% 증가한대요. 근데 작년 2분기에 165억.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근데 이 서신 시스템이나 RFHIC, RF텍 볼까요? 1분기 작년에 2억, 2분기 21억. 그렇죠? 그래서 작년 토탈 139억인데 올해 394억이 전망된다. 그럼 139에 300이면 최소 2배 이상 좋아진다는 얘기죠?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거예요. RFHIC 1분기 77억, 2분기 96억, 작년이요. 3분기 적자, 4분기 한 50억 정도 전망돼요. 그러면은 이 작년 1분기 77억보다 1분기에 62억이고 올해 최소 2배 이상 좋아진다. 그럼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5 중에서는 RF텍, RFHIC, 서진 시스템을 금년 1년을 놓고 좀 길게 봤을 때 이런 종목군이 좋다라고요.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주가 움직임, 뭐 속상한 종목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RFHIC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하락했어요. 자, 다시 이제 원위치 내려온 거죠. 그렇죠? 이평들 결집을 해주는 그런 모습. 그렇죠? 자, 이 100만주 조금 물량이 엉켰어요. 그렇죠? 오늘은 뭐 그나마 뭐 주가는 3.3%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개인들 매수가 적다. 외국인들이 46,000주 매수해 줬다. 그렇죠? 이미 이제 다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치기 가기에는 여기서 이 35,000원에서 또 좀 오르고 빠지고 또 시간은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고려해 놓고 있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RF텍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 다 있는 거예요.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RF텍은 90원 오른 8,690원. 그렇죠? 벌써 며칠째입니까? 6일째 상승이네요. 그렇죠? 조금 이제 조정 나올 땐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 그동안에 박스권 이제 이탈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주면은 8,000원. 그렇죠? 요 정도 내려오면은, 왜? 우리가 의미 있는 선에서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뭡니까? 전고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가격대. 그렇죠?
이 정고점이 여기 아닙니까? 그쵸? 이 박스권을 지금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뭐 한 8만 1,200원. 아, 죄송합니다. 8,1,200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도 이 8,200~300원. 그죠? 그러면 요 정도 수준. 만약에 이 RF택이 요번에 치고 갔다가 뭐 9,000원 갔다가 쉬든지 아무튼 뭐 내에서 또 좀 쉬는지. 그쵸? 벌써 6일째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8,000원 초반대 오면은, 그쵸? 한번 관심을 갖자. 근데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갖냐? 수급 보십시오. 개인들 매도가 계속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매수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애들이 적게 팔아야죠. 만약에 여기서 뭐 9,000원 내에서 왕창 팔아버렸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도망간 거죠. 그럼 그런 종목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고 우리도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조정을 8,100~200원까지 내려오면 타이밍을 보되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샀던 물량보다 한번 볼까요? 7,500원서부터 여기서 한번 대충 보면요. 이 22만 주, 37만 주, 뭐 40만 주, 60만 주, 한 60만 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 20만 주 팔고 8,000원 초반대에 내려오면은, 그쵸? 그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 서진 시스템. 자, 서진제도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3.9%, 1,200원, 그쵸? 조금 떴던 부분이 조금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우리 뭐 하모닉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내가 손댄다 하면은 요 가격대죠. 한 27,500원, 한 28,000원 밑에, 그쵸?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수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결집되어 있는 모습, 그죠? 요 정도 서도. 만약에 뭐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 없다. 우리는 추격 매수 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 만약에 뭐 그런 감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뭐 충분히 그런 종목들, 아니면 급등하는 종목들 손대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감각이 타고난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또 경험상 보면 한 5% 미만이다. 그런 생각이어서 5% 정도만 뭐 하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주식 투자 길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돈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이제 뭐 체험 VIP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제 방송을 계속 들었던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는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항상 한 가운데 두고 2차전지 종목 하나.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낫다. 근데 타이밍을 가격대를 잘 보고 진입을 해달라. 그리고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소재 중에 한 종목 정도.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우리 있는 하이비전이나 아니면 액트로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요. 캠트로닉스나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뭐 KH바텍인지 뭐 세경하이테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쪽이 낫지 않나. 또 MC넥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주 뭐 바닥권에 종목은 뭐 NKMX 어제 오늘 좀 빠졌지만은 이미 뭐 크게 빠진 상태라서 더 추가적인 리스크는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게 좀 단기적인 관점, 그렇죠? 그럼 어차피 투자 성향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 5G는 아까 만들어 RFHC 서신 시스템 RF텍 그 가격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타 뭐 콘텐츠나 뭐 할 때는 지금 현재는 카카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오전에 유진테크 카카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캠트로닉스하고 그런 부분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